네, 반갑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북문은 아직 아마 한 5, 600m 정도 남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기는 원효봉입니다. 원효봉. 어차! 또 보시면 이놈 미세먼지. 그래서 제가 이 중국이란 나라를 없애버리든지 해야 돼요. 저기 앞에 보시면 아마 화면의 중간점인데 미세먼지 때문에 막 영상으로는 안 보일 겁니다. 중간점이 마린시티, 그리고 그 좌측이 재성동이죠. 아유. 원효봉 해발 687m. हामी त यता बढाउने हो नि ओहो माटो पनि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आया वाउ पढ्नु भ्यू भ्यू हेरौँ भ्यू हेरौँ है यहाँ सर मेहनतको फल हो नि आहा कुदियो अलिकति मात्रै काटेको छ 687 रहेछ यो अलिकति है हजुर धुनियो लाउनु गाईको दाँत पनि मेरो यहाँ टाढा 여기도 전설이 전해오네요. 김유신 장군 솔바위.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छोडकाट्ने पुरै छोडकाट्ने भने 저는 원효라고 해서 एक घन्टा नै छोडिदियो 원효 대사하고 관련 있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문자, 어떤 새벽에 어떤 뭐 그런 의미라고 하네요. 알았다. 아, 역시 수건이 없으니까 좀 많이 불편하긴 하네요. 계속 땀이 흘러서 눈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땀이 소금 물다 보니까 눈이 좀 따갑네요. 계속. 뭐 그렇거나 말거나 길을 재촉해 보도록 하죠. 지금 2시 한 6, 7분 정도 됐으니까 뭐 그래 5시에서 5시 반 정도 그 사이면은 무리 없이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범어사까지 2km. 그러니까 일단 뭐 최고 높은 봉우리 원효봉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심하게 오르막길은 없을 거고요. 근데 방금 보셨듯이 이 높은 산까지 똥파리들이 점령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래 사람들 때문이죠. 음식을 싸갖고 오고 하니까 그런 데 붙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모기를 얘기할 때 모기가 자리 고르는 3층 이상 높이로 못 올라가죠. 근데 요즘에는 고층 아파트 뭐 이런 산에도 이 높은 곳까지
똥파리, 아까 봤던 뭐 모기 많이 서식을 하죠. 그게 이제 역시 그것도 다 사람들 때문이죠.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이 올라가 가지고 그쪽에 틀을 잡고 이제 번식을 하고, 또 등산 오는 사람들 몸에 붙어서 이 정상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서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온 천지에 똥파리, 날파리, 모기, 뭐 온갖 해충들이 늘려있죠. 그 아까 제가 관악산 등반했던 얘기 잠깐 드렸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래, 제 기억에 아마 아침에 출발했던 게 아마 한 7시 정도에 출발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거의 항상 일요일날 산행을 하거나 뭐 한강 걸어 다닐 때 거의 대부분 그냥 7시쯤에 항상 챙겨서 나왔으니까요. 근데 집에 도착한 게 아마 한 8시, 9시 정도? 9시 정도? 12시간이 넘게 걸렸다는 거죠. 남산고. 그렇게 제가 물 한 통만 들고, 그날 겨울이었죠. 그러니까 6월 초였으니까 12시간 넘게 걸어서 집에서 출발해서 상도동을 지나서, 그러니까 상도터널 위쪽으로 해서 가서 서울대 입구까지 갔다가 거기서 관악산을 타고 넘고, 그 다음에 관악산, 그게 아마 과천까지 이어진 게 관악산 자락은 맞을 텐데, 아마 그 이름이 관악산이 아닐 건데, 아마 하여튼 거기서 아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게 과천 정부청사 근처로 아마 내려가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남태령 고개를 넘어서 동작대교로 해서 동작제국단 그렇게 이제 올라가서 염리동까지 쭉 한강변을 따라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이제 뭐 공원이라든가 이렇게 아주 그 좋게 꾸며져 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아마 제가 그러니까 2007년 그때 이제 회사 그만두고 이제 마산 내려올다고 할 때쯤에,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한강변 그 공원조성공사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호안공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집안도 다지고 뭐 이러저러 해가지고, 그래야지 지금처럼 이제 그렇게 뭐 그 이후로 가보진 않았어요. 서울은 몇 번 올라갔었는데 뭐 한강변을 쭉 돌아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가서 본 게 이제 마포대교하고 여의도 쪽 뭐 그 근처만 좀 봤으니까. 그러니까 뭐 한강 쪽은 아마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주 잘 돼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뭐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거 측면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낙동강 쪽하고 비교할 될 건 아니죠.
그리고 솔직히 뭐 한강 조망권 해가지고 무슨 프리미엄을 붙어가지고 뭐 10매덕씩 뭐 20매덕씩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한 번씩 들으면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 한강 그 조망 그게 뭐라고 평생을 벌어도 다 벌지도 못할 돈. 그런 데 들어가려고 길을 쓰는 걸 보면 하여튼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거의 좀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수준이죠. 아, 시원하네요. 바람도 불고. 아, 산에 오는데 굳이 저렇게 좀 부슬픈 노래들을 왜 트는지 참 좀 안타깝기도 하네요. 그냥 좀 어차피 즐거운 마음으로 산에 왔을 텐데 좀 활기찬 발랄한 노래들 뭐 또 계절도 계절인 만큼 뭐 예를 들어서 해변으로 가요 아니면 뭐 산에 왔는데 해변으로 가요. 아, 그것도 괜찮죠. 예전에 뭐 여행할 때는 산에서 회도 먹고 바닷가에서 고기 구워 먹고 그게 참 좋습니다. 아이고, 이 또 내리막이 쭉 이어지는데 이 내리막이 좀 길어지면 또 오르막도 좀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있죠. 저기 다들 스틱을 사용하시는데 저도 집에 스틱이 있긴 한데 오늘은 안 갖고 왔습니다. 원래 스틱으로 산행을 하면 정확하게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사용해봤던 관점에서 보면 한 최소 20%에서 한 30% 정도 체력 소모를 갖다가 아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도구죠. 오늘 제가 안 가져왔는데 뭐 어차피 그게 산행만 할 것 같으면 뭐 좀 유용하기도 한데 이게 뭐 평지를 걷는 게
걷는 게 많기 때문에 이 또 뭐 배낭에 끼우고 다시 빼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귀찮고 해서 제가 그냥 안 갖고 나왔습니다. 그 예전에는 그 스틱이 그한 20년 전 제법 무거운 스틱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뭐 기술이 다 좋아지고 평준화돼 가지고 아주 가벼운 스틱들이 많죠. 거의 뭐 무게가 안 느껴지는 그런 스틱. 이게 이제 산행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스틱 무게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산행을 하다 보면 이 뭐 100g 뭐 200g 이런 차이가 산행을 하다 보면 차이가 상당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스틱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00g 정도인데 가벼운 걸 뭐 100g 양쪽 다 해서 뭐 한 200g 근데 뭐 300g 400g 뭐 이렇게 든다고 하면 처음에는 잘 못 느끼지만 이게 산행이 길어지면서 그 무게감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스틱을 구매하시려면 최대한 가벼운 걸로. 이게 북문인가 본데요. 아이고, 북문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참, 이거 엉켜 사진이 오나. 아니야. 어떻게 한식 가가지고. 진짜 진행 찍으면 되겠다. 저보다 우리 머리가 지겠다. 그 사람들. 이거 사실 몸좀 시켜가지고. 쭉 산성이 성벽이 이어지고 있죠. 이거 많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시 북문도 그냥 일반 평면 성벽이죠. 서문처럼 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아까 서문처럼 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요 사이에 적군을 몰아놓고 집중 공격을 해서 몰살시킬 수 있죠. 그게 치의 가장 큰 장점이죠. 명목 지점이니까. 근데 이 성벽이 그냥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서로 정면으로만 마주보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격이 좀 어렵죠. 치가 있으면 뭐 요렇게 저렇게 요 공간만큼은 병목 지점이기 때문에 적군을 몰아놓고 집중적으로 사격을 해서 좀 더 손쉽게 몰살시킬 수 있죠. 그게 고구려 성벽, 고구려 축성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 길어네. 4km 벗어났네요.
금정산성 북문 범어사에서 서편으로 1.6km 고당봉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린 주능선이 원효봉을 향해 다시 직겨 오르는 자리에 있다. 금정산성의 사문 가운데 북문이 가장 투박하고 거치다. 이 성문에는 아치형의 장식도 없고 규모도 다른 성문보다 작다. 육축 상부에는 정면 한 칸, 측면 한 칸으로 입공계 우진각 지붕 단청물루이며 성문의 폭은 정면 250cm이고 측면은 350cm이다. 성문 광장 세심정 일대는 효내 대사께서 화엄경을 설파한 곳이다. 화엄벌이라 하였으며 이곳은 금정산성 방언을 위한 범어사 국정사 해월사 등의 스님을 훈련시켜 성명 양성을 한 성병훈련장이었다. 계단으로 가야 되구나. 지금 현위치 5번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이 가서 범어사 그리고 쭉 보원 상현마을 입구 여기까지. 다리가 천근만근이다. 여기 올랐다. 이제 뭐 조금 근데 뭐 빨리 가기는 좀 그렇고요. 이때까지 걸어오면서 소비한 체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한 2시간 조금 더 가면 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좋은 코스인데 힘들어다. 힘들 것 같고. 이쪽 범어사로 가는 길을 향해 가겠습니다. 성문을 열라. 뭐 성문은 열려 있습니다. 야생들 깨충물지요. 들깨 객과 동물들이 특히 야생 들깨들이 떼지에 몰려다니면서 가장 이 고양이과 동물하고 객과 동물들 가장 큰 차이점이 그거죠. 고양이과 동물들은 먹잇감을 단박에 물어서 절명시키죠. 경동맥을 물어가지고 그래 이제 죽여놓고 이제 밥을 먹는데 객과 동물들은 산채로 뜯어먹죠. 그게 가장 큰 차이죠. 그만큼 그래서 아마 개와 관련된 욕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범어사가 신라시대 때 창건된 사찰이죠. 그러니까 뭐 최소 한 1300년은 됐다는 얘기죠.
이제부터는 크게 힘든 코스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한 상현마을까지 한 9km 정도 남았으니까 뭐 시험시험 가도 2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네요. 일단 이번 영상도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범무사에 도착할 때쯤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